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이란 말이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진영에서 또 후보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옛날에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한 100년 전에 경북 안동에 성서병원 의사를 하시던, 그 당시 야소병원이죠, 의사를 하시던 이석규란 분이 1920년 9월 23일 날 조선노동공제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때 이 조선노동공제회 조직이 오늘날 정치권에서 말하는 기본소득, 베이직 인컴의 의미하고 좀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안동 야소병원의 의사이던 이석규 선생께서는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할 것 같으면은, 의사이든 변호사이든 선생이든 장사꾼이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노동하는 노동자들이든 품바리꾼이든 자기가 버는 일종 소득의 일부분을 내어가지고 최소한 이 안동에서만큼은 집이 없어 얼어 죽는 자, 겨울에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이제 의사들은 많이 내고 또 변호사들도 많이 내고 노동자들도 그 수익에 얼마를 내고 품바리꾼도 얼마를 내고 이래서 조선노동공제회라는 것을 1920년 9월 23일 조직했습니다. 물론 조선의 전체적인 조직이 되었지요. 그것이 또한 1921년 7월 25일 날 조선노동공제회 제2차 총회에서 안동의 이석규 의사는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아일보 기사에도, 그 당시 기사에 1921년 7월 23일 기사에 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국 역사 속에서도 100년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민중들이 먹고 자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베풀자는 좀 선각자들의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우리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베이직 인컴, 기본 소득을 주로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야당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또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의 문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실험적인 제도로서 핀란드, 또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또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실험적으로 지금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제도나 장단점은 다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재원의 확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한때 1500년대에는 1438년에 출생했습니까? 토마스 모, 그 당시 대법관이었죠. 유토피아란 책에서도 이 기본소득의 의미와 비슷한 부분을 기술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러한 베이직 인컴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4차 산업이 성행한 시대 아닙니까? 노래 하나를 잘 해가지고 자기의 노래들이 어떤 그 복사된 뭐 레코드나 또 유튜브를 타거나 파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 최근에 어떠한 오징어 게임이라 해서 이렇게 갑자기 부에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 이 4차 산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또한 인공지능 관계 로봇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의 노동의 개념에서 자기들의 어떠한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많은 실업자들이 양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개념은 좀 틀리게 있지만은 현재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돈을 버는 재벌들, 부자들, 또 그 4차 산업에서 그 선두를 달리는 그룹들이 이 기본소득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 결국 인간의 노동력이 미치는 부분이 줄어들지라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는 거 입는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기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의 4차 산업의 방어를 위해서도 이 기본소득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에도 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 쌀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먹는 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어떠한 의식이 민주주의 의식에 의해서 강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를 갖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두환 정권 이후에 우리가 흔히 그러죠. 3S 시대,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러한 데 대해서 어떠한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또 국민들이 그 군부 정권이 억누르고 있는 그 침탈의 역사 속에서 또 어떤 시간적인 재미를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잊어버리게 하려는 그 3S라는 그 아주 무서운 정책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게임 정책이 앞으로 나오겠지요. 벌써 e스포츠 이야기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말해주고 있는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의 문제는 좀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오늘날 국가의 재정 문제, 물론 2022년도 예산이 604조 4천억이라고 하지만은 이러한 것을 지금 여권의 후보가 말한 것을 하고자 한다면 1년 예산이 한 50조 정도는 이상이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당선되는, 만약에 여권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252조 이상은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예산의 재정들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소득의 수준이 어디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어려운 자들에 대한 복지체계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소득 문제가 다 커버해 줄 것이냐? 이러한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데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은 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에서는 이 기본소득제를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할 수가 있습니까?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실제적으로 도입을 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풍부한 석유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밖으로 쉘링하고 팔고 매출을 하고 이런 데 있어가서 깨끗한 그 정부가 이거를 위한 기금을 하나 만들고 그 기금 회사에서 이렇게 이 기금의 시스템 속에서 이러한 그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제를 잘 시행하고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권의 후보는 국토보유세라든지 뭐 듣기로는 심지어 제주도 방문세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면 된다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떤 가게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생업의 어떠한 수단의 그 어떤 총량제가 아니라 국가가 갖고 있는 재정 총량제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바로 보지 못하는 현실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돈으로 할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세원에 의지하고 국민의 세금의 감면이라든지 조세제도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지하여 기본소득제를 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국가 604조 4천억 되는 예산에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도덕적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가의 혈세가 줄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국가의 혈세가 줄줄줄 새는 것만 막아도 한 해에 50조에 가까운 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냐? 국가 시스템입니다. 공기업이 갖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 LG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석유회사가 갖고 있는 이 오일의 비즈니스의 그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유능한 지도자가 똑바로 본다면은 이 50조 예산 확보는 또 쉽습니다. 오늘날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의 그 식민지 문화에서 익히고 있는 뱅크,
은행의 금융정책, 오직 여수신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금융감독원이 통제하고 국제적인 금융정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서 눈 딱 감고 있는 오늘날의 이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수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한 해에 50조 정도의 기본소득, 더 이상의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 문제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국가가 갖고 있는 지하총량제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유능한 지도자가 줄줄줄 세고 있는 국민의 혈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50조나 100조도 우리가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최근에는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만 해도 1개월 따는 신생회사가 5천만 원의 자본금밖에 안 되는 신생회사가 1조 8천억의 매출을 잡고 4,500억 이상의 이익을 봤다는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이러한 것도 제대로 관리해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공공이익의 환수를 잘하고 해나간다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것이 화천대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다음에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사람을 뽑아야 된다. 도덕적이요. 공정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무슨 세금을 올리고 또 어디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반 예산을 절감하면 뭐 연 50억 있다. 또 조세를 감면하고 증세를 하고 하면 연 300억도 확보할 수 있다. 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지도자의 청렴, 도덕, 공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본소득을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도자의 도덕성에 달려있고 그 외에는 수치적인 거, 정책적인 개발들은 우리 우수한 정부 관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에 8천억 불의 페루에서 유전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사비아 페루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얼마에 팔았습니까?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됐죠. 이번에 236만 불에 매각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손실입니까? 이렇게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보십시오. 수익 상품을 만들고 또 뱅크 인스트루먼트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뱅크 본드에서 해나가고 이러다 실패하고 뒤집어지고 정확하게 이 국제금융에 능통하지 못한 자들이 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뭐 공단 이사장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 줄줄줄 새는 혈세만큼이라도 도덕성을 가진 유능한 지도자가 막아나가고 참 이 나라의 우수한 인재들과 더불어 토의하고 내만이 안다는 사고방식 갇힌 박스권에 갇힌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이냐, 유능한 인재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길을 잘 잡아나간다면 우리나라의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이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펙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제 산유가가 오른다. 그래서 온 세계가 날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내부를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오펙이라는 기구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그 국제 유가를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끼리 산유국끼리 협상을 맺어가지고 산유량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실물적인 무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난 오펙의 기름들이 나옵니다. 보니라이트 크루드올이나 일반 크루드오일이나 모든 정제유는 어차피 원료가 나와서 되는 거니까요. 원료를 잘 확보가 되면은 정제유는 얼마든지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료 확보에 있어서 일반 오펙의 국가가 산유량을 제한하더라도 난 오펙 쪽에서는 기름들이 플로팅 버슬이라 해가지고 계속 바다 위에 띄워지고 이렇게 또 탱크에 들어가 있는 기름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 지도자의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이 성경이나 LG가 계약하는 국제 원유가 수준에서 싱가포르의 중간 매개상을 통할 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배럴당 가격이 국제 가격의 플러스 3일 만에서 3일에서 일반적으로 4불, 5불 정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4불, 5불 낮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 경제에서 환수가 되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50조가 무슨 문제입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원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정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을 이 경제를 보는 눈을 또 이러한 기본소득을 보는 눈을 국가의 예산을 보는 눈을 도덕성이 있는 지도자가 풀어줘야 됩니다. 기본소득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세금을 올리고 뭐 국토보유세를 올리고 무슨 세금 올리고 물론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눈을 멀리 돌려가 월드뱅크의 시각까지도 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우리 국가 지도자가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세고 있는 국가의 재원 환수, 공공이익이죠. 그걸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먼저 오일부터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국가가 공공이익을 환수를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원만 하더라도 우리 50조 되는 국민들의 기본소득을 보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법을 내어놓고 어떠한 정책을 내어놓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도덕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지도자를 뽑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매일매일 정근대적인 국민의 세금 보고 국민이 갖고 오는 수입을 보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입니다. 그럼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잘 되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청년이 이 세계에는 없습니다. 좀 농담 같은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여의도 국회를 저 광주나 제주도를 옮겨놓고 그 여의도 국회 의사당 거기에다가 우리 청년들 컴퓨터 줘가지고 국제 금융을 배우게 하고 정말 이것을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이런 것도 국가의 경제 순환에 이익이 되지만은 국제 금융이라는 이러한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청년들이 세계적으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지도해 주는 것도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개발해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경제적인 안모, 옛날에 과거에 일제 식민지 정책 속에 갇혀져 있는 은행의 디포짓, 그러니까 어떠한 그 보관, 그리고 대출, 이러한 것에서 풀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나라에서 일하면서 총 발생시키고 있는 국민 총 생산액을 어떻게 하면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활용해 가지고 국가의 더 큰 수입으로 만들고 또한 줄줄줄 새고 있는 혈세의 잘못된 관리를 잘 관리하고 또 이러한 재벌 기업들에 의하여 국제 원자재 전쟁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공공이익의 한수 부분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기본소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은 정책적인 개발, 이런 것은 우리 많은 훌륭한 관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유능한 지도자, 이러한 좋은 관료들과 소통하고 도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기본소득제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도덕적이고 공정하고 진실한 지도자만이 앞으로 우리에게 국가의 민생의 안정을 시키고 좋은 복지국가로 나가는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